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요즘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제건으로 난리도 아닌데, 사실 평소에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뉴스에서 워낙에 언급을 많이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데이터 센터는 무엇이고, 데이터 센터로 먹고 사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고, 카카오는 왜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고, 또 네이버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왜 카카오보다 피해가 적었고,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센터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가 모여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데이터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뭐 글이든 사진이든 전송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카카오 택시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다 마비가 됩니다. 왜 가끔 국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하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첫날에는 접속이 안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 처리량의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지금 업계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가 너무 단기적으로 외적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좀 데이터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니냐. 네이버랑 단순 비교를 해봐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인 서버로 두고 있고 지금 하나를 또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 4곳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임대하는 게 직접 지어서 관리하는 것보다 당연히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카오를 실드 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CNC라는 곳에 임대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불이 났단 말이죠. 사고는 SK CNC에서 치고 지금 카카오가 욕먹고 있는 꼴인데 물론 카카오가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놓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막말로 그 서버 운영해서 뭐 카카오가 돈 벌지 SK CNC가 돈을 벌진 않거든요. 그냥 임대료만 지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너무 외부에만 의존했다. 이거를 좀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이 40%로 압도적인 세계 1위, 그 유명한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20%,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10%, 이렇게 세 기업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카카오는 외부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얻어 쓰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고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자신들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자기네 걸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거 이용하는 거 플러스 남들에게 임대해주고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100% 임대에만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클래스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60여 개 지역의 데이터 센터 보유, 140여 개 국가 운영, 아마존과 구글은 30여 개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나 해킹, 기타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2중, 3중 그 이상으로 엄청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용 영역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 연결 시스템인데 최소 3개 데이터 센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백업 역할을 합니다. 서로 백업 역할을 해주니까 한 군데 만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두 곳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겠죠. 또 서버 전체가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훈련을 반복하고 있고, 이거 뭐 기본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이상 재복구 계획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이상.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매년 2번 이상 수시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카카오 측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미처 화제까지는 예상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 보니까 좀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제주도 여행 가서 렌트카 타면 그 차 아끼나요? 아끼지 않죠. 그냥 막 탑니다. 근데 자기 차는 아주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렌트카는 렌트카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내 차는 내가 관리를 하고. 애초에 주인의식이 없는데 우리가 렌트카를 소중하게 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가 비싼 돈 주고 서비스 임대 받고 있는데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보셨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아예 사업 모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할까요? 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못 지을 이유도 없고, 돈이 되는 사업인데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필요한 반도체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고 반도체 기업이라서 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애플도 삼성전자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고요. 테슬라도 자율주행용 칩을 삼성전자에게 공급받습니다. 또 퀄컴과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죠. 자, 이렇게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미국 초우량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입니다. 국내 다른 기업들이랑은 아예 노는 물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차원이 다르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바로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